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네, 딱딱하고 무거운 시사 이슈 원두를 향긋하게 갈아서 커피향 같은 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는 프로그램. 네, 커피향 같은 목소리란 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댓글입니다. 네, 시사 바리스타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그 책을 한 권 요즘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거 마무리 중이라 요즘 조금 바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일주일간, 유튜브 프로그램을 이제 콘텐츠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세상에 일주일 사이에 제가, 어, 잠깐 깜빡하고 있다가 제 채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구독자 1000명 돌파! 박수. 네. 구독자 1000명 돌파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최소한의 이 장벽을 넘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한 편 한 편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용역을 맡겨서 외주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이제 맡겨서 이거 편집하고 있는데 제작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1원의 제작비를 마련하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구독자 2000명 가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주제는요. 아마 또 이것도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알릴레오 방송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검찰이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 가족에 대한 이 수사 내용, 이 피의 사실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절대 흘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명명백백 밝혀지겠지만 과연 검찰이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 흘리지 않을까요? 저도 법조팀에 있어 봤습니다만 좀 많이 흘림을 당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수사기관, 이 검찰 특히 수사 내용 파악하는지 방법을 모두 대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 원두 내리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왜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 뭐 이렇게 영상 봐야 되냐 그러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딱딱한 시사 방송 듣지 마시고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리프레시 하는 뭐 그런 이제 브릿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검찰 수사 내용 파악하는 방법. 이건 진짜 어떤 그 기자들도 공개하지 않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영업 기밀인데요. 전 뭐 이제 한결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네. 모두 다 제 수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의 수첩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자 개인의 것이라기보단 우리 사회의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자 수첩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자 수첩은 또한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한 압수수색 당해서도 안 되죠. 국민이 원할 때만 꺼내드리는 게 바로 기자 수첩이죠. 허재현의 법조 기자 수첩을 꺼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KBS는 검찰 조국 수사팀으로 조국 그 관련 수사팀으로부터 피의 사실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 방송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저는 뭐 확신합니다. 이건 뭐 그냥 확신하는 게 아니고 뭐 경험칙으로 이건 뭐 그냥 사실이죠. 기자들은 검찰로부터 수사 내용 여러 가지로 전해 듣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공식 그 브리핑 뭐 이런 거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뭐 피의 사실 뭐 공개해도 되는 거냐 법 위반이다 뭐 논란이 있지만 그런 공식적인 그 피의 사실 유출 말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놓고 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아니에요. 들은 내용입니다. 뭐 한겨레 기자라서 그런지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한겨레 법조팀이었잖아요. 한겨레 기자에게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별로 이렇게 활용하고 싶지 않나 보죠. 그런데 종편 방송의 기자에게 직접 들은 또 다른 그 주간지 기자한테 제가 들은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검찰에 이제 부장급 검사들이 있어요. 이제 차장 검사라든지 또는 부장 검사, 이제 간부급 검사들이죠. 이 검사들이 어이 땡땡 기자, 뭐 커피 한잔 하러 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함부로 그 수사실이나 검사실 이런 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막 기자들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기자들은 보통 그 이제 1층에 이제 지검에 이제 그 넓은 기자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무실이 이제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허락받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띡 하고 이제 카드 찍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사실에. 그런데 이제 차 한잔하러 이제 가는 경우는 가끔 있죠. 예, 인사하러 가는 경우니까. 네. 저도 뭐 많이들 가봤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수사 내용을 이제 들으러 가는 경우는 보통은 없고 그냥 정말 안부 정도 하고 요즘 뭐 허 기자 뭐 이게 기사 좋던데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요즘 검사님 뭐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내년엔 뭐 어떤 곳으로 좀 승진을 뭐 뭐 이렇게 덕담을 이제 주고받고 요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티타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차만 마시고 나오는데 어떤 종편 기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가봤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이 검사가 화장실을 가버리더래요. 그래놓고 한 5분 10분 기다려도 안 와.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자기가 이렇게 보담한 수사 서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 수사 서류 보고 얼른 보도 좀 해줘. 이런 뜻인 거를 기자가 모르면 바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단독 보도를 이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검찰과 좀 친하게 지내는 특수한 보수 언론의 좀 한정되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수사팀이 어떻게 피의 사실 공개했어? 당연히 수사 당사자들이 항의할 수 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거 흘린 적 없는데요. 당연히 브리핑 연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내 휴대폰 봐봐. 당연히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죠. 공식적으로 흘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흘려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제 그 하던 수사가 언론에 좀 너무 주목을 안 받아가지고 좀 진척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극약 처방으로 요런 식으로 한번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종편 방송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님들. 저한테도 흘려주시면 저도 잘 보도하는데, 수사팀 단독 보도. 아무튼,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대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일 거예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뻗치기를 하면서 겨우 받아내는 수사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이 검찰 그 수사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특검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제 수사 이제 사안 같은 경우 이제 조국 이제 수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최근에 또는 뭐 국정농단 수사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엄청 뭐 가끔씩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는 건수들이 한 번씩은 벌어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기자들이 합니다. 검찰 검찰 건물에 어떤 창문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떤 번호 방에 어떤 검사들이 일하는지는 그 언론사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족보를 만들거든요.
1번 방은 어떤 검사, 2번 방은 어떤 검사, 그리고 1번 방은 경제통, 뭐 2번 방은 뭐 어떤 뭐 국가보안법 관련 뭐 이런 거 형사부, 일반 형사부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이 밤 한 12시까지 맨날 켜져 있어. 아, 그러면 이거 경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구나. 이거는 특수부니까 특수부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네,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검사 이제 연락처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 검사님, 오늘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네요. 그럼 전화 받잖아요. 어디 뭐 술집이나 뭐 노래방 소리 들리는 게 아니고 조용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검사방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밤 한 12시, 새벽 1-2시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 앞에서. 그러면은 한두 번은 아이, 땡땡 기자 왜 그래? 아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어차피 못 알려주는 거 알잖아. 당연히 처음엔 거절하죠. 그런데 보통 뭐 한 보름 이상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새벽 1-2시까지 계단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퇴근할 때마다 음료수 한 잔 이렇게 건네면서 아유, 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건네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아는 선배들도 그리고 제 후배 기자들도 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인간적으로 배알이 꼬여가지고 난 그냥 그 피사를 안 듣고 다른 방식으로 제보하고 말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어딘가 이렇게 암약해서 이렇게 저에게 흘려주는 민주 뭐랄까 민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 뭐 수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한겨레에도 몇몇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밤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는 뭐 주말마다 어디 뭐 등산 모임을 간다든지 뭐 검사들마다 이렇게 무슨 친목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친분을 맺고 제발 좀 뭐 하나 알려주세요 하면은 솔직히 마음이 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어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KBS 이제 여기자를 뭐 검찰이 좋아했네 마네 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릴레오에 이제 출연했던 어떤 기자가 이제 얘기를 좀 부적절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항의를 받긴 했는데 조금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요. 사실 그 그 내용을 전해받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들은 실제로 여기자를 일부러 활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법조팀장한테 들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도 솔직히 남자 그 수사관이나 남자 그 검사들이 여기자를 상대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좀 더 여기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도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사팀의 땡땡 어떤 검사가 KBS 어떤 여기자를 좋아해 편하게 대한다더라. 뭐 이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언론사들도 법조 여기자를 일부러 키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뭐 KBS가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취재 환경에서 유리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자들 실제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좀 유리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제 아는 선배들은 한겨레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해요. 제 아는 선배들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들었던 경우는 진짜 뭐 보름 넘게 맨날 막 뻗치기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검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밤에 퇴근하다가 노래방에 한번 같이 가서 노래나 부르고 가재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노래를 안 부르고 갑자기 이제 아휴, 진짜 당신은 진짜 못 이기겠네 이러면서 노래방에서 모든 내용을 다 불러줬다.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정말
법조 기자들은 본인들의 사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삽니다. 본인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1년, 2년 그렇게 검찰과 이제 친하게 지내고 모든 것들을 이제 갖다 바치기 때문에 사실 검찰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좀 측은해서라도 조금씩 흘려주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 피의 사실을 흘려준 적 없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래? 선수들끼리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늘 이런 브리핑을 하죠. 우리 수사팀에게 확인해 본 결과 피의 사실 흘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늘 이제 발뺌을 하죠. 당연히 그런 조국 수사팀은 기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당연히 기자 개인적으로 안 만납니다. 이제 지검장이 아니고 이제 검찰총장이죠. 예, 왜 그래요? 아마추어 같이. 직접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안 만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무슨 지검장이나 어디 차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취재기자 직접 안 만납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흘리냐면 편집국장을 만나죠. 아니면 사회부장을 만나거나 과거 한 10년,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다른 이제 간부급의 언론사 기자를 만나죠. 그럼 그 기자들에게 이제 술자리나 이런 밥 먹고 이런 자리에서 피의 사실을 슬쩍 흘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나 이제 그 언론사의 간부가 이제 그걸 대신 듣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취재 기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땡땡아, 내가 이거 밥 먹다가 들었는데 그거 수사팀에 확인해봐. 이거 하고 있대.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자가 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 수사하고 있다면서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수사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허 기자님? 아이, 그냥 뭐 다 소문이 나 있더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묻는 거죠. 당연히 이거 윤석열 총장님이 이거 우리 편집국장 만나가지고 이거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던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쳤습니까?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겨레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뭐 보수 언론 기자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들 다 이렇게 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취재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막 수사 기밀을 이제 뭐 이렇게 그 입수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이제 법조 팀장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부장, 어떤 편집국의 뭐 간부급 기자들을 이제 대신 활용해서 흘려준 다음에 현장 취재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비율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엄청나게 뻗치게 해가지고 뭐 알아내는 경우가 한 20%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어떤 다른 회사 간부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진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한 20% 아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놓고 직접 듣는 경우, 이제 종편 방송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놓고 화장실 가버리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경우가 한 50% 이렇게 직접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것을 퉁쳐가지고 한 50% 정도 이렇게 기자들이 수사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접적으로 또 취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나머지 한 50% 이제 피의 사실 이제 확인하는 방법인데, 수사 내용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커피 또 다 식었기 때문에 잠깐 좀 쉬었다가 또 오겠습니다. 커피 내리고 기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하고 계십니까? 딱딱한 시사 이슈 원두 향긋하게 내려서 커피 향 같은 목소리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예, 구독자 1000명이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네 아주 즐겁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간접적으로 그러면은 그 피의 사실을 듣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수사를 하면 수사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들 수사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들하고 보통은 이제 다들 기자들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석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수사 내용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를 받는 이제 대상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얽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늘 이해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사 내용들이 좀 흘러가서 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을 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사받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걸 슬쩍슬쩍 흘려주죠. 또는 수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검찰 수사로부터 너무 심하게 압박받는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검찰을 좀 괴롭히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변호사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흘려주는 경우들이 있죠. 예, 저도 좀 많이 들었죠,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리포액트에 그런 기사 쓴 거 보셨죠? 어떤 검사가 수사 어떤 보수 정당 쪽에 굉장히 유력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의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수사를 하는 검사였는데 그거 이제 그 뇌물을 이제 전달해 주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 이제 출석해 가지고 막 수사를 받는데 너무 그 압박이 좀 심한 검사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검사가 막 그 같은 수사 이렇게 하다가 엉겁결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 이거 수사 잘만 하면 나 이거 공천 같은 거 안 받아도 이걸로 유명해져서 나 금방 국회 들어가겠네. 어떤 검사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굉장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에도 이제 투입됐던 검사고요. 네, 지금도 현직에 있어요. 네, 굉장히 고위급 간부로 있는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이 검사가 저한테 직접 해줬겠습니까? 당시에 그 배석했던 변호사가 듣고 저한테 해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들 이제 수사 받으러 간 당사자, 이제 피의자의 이제 선임한 변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이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흘려줍니다. 어떤 검사실에서 이거 수사하고 있대. 이런 혐의를 잡고 하고 있나 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자가 듣고 이제 확인 취재를 하는데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알려줄 리가 없죠. 우리 그런 거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죠. 하지만 물어봤을 때 대충 이제 느낌으로 막 부인은 안 해요. 그거 오버입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틀림없구나.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보도할 때 이렇게 나가진 않죠. 어떤 변호사가 우리 종편 방송사에 이거를 알려줬는데 우리가 이거 확인 취재해가지고 보도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진 않죠. 그냥 어떤 검찰이 중앙지검 땡땡 수사팀에서 이러이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무슨 우리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냥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예. 검찰은 알려준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검찰발로 검찰이 확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우리의 취재 결과 무슨 혐의를 잡고 거기서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왜냐? 변호사가 확인해줬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도 흘려준 적 없고 언론사도 검찰 상대로 흘려받은 건 없지만 어쨌든 확인 취재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문장,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그 문장의 비밀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또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검찰과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여전히 검찰 조직과 한 몸인 거죠. 예, 이해관계가 같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민원을 잘 여러 가지로 들어주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잘 들어줘야 나중에 사건 관계인들 변호할 때 좀 유리하거든. 그런데 이제 검찰이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언론에 좀 흘리고 싶어. 근데 자기들이 직접 흘릴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슬쩍슬쩍 흘려주는 거죠. 뭐 어디 뭐 한겨레 누구 기자랑 친하다며? 이런 건 한겨레에 나가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이러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흘려주는 거죠. 이런 건 연합뉴스 같은데 흘려줘야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거긴 통신사잖아. 그러면서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이제 슬쩍 흘려줘가지고 이제 검찰과 사실상 한 몸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거를 확인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KBS 법조팀이 조국 그 관련 이제 수사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를 했다는 걸까? 참 궁금하시죠? 아마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분들이 어떻게 검찰 수사팀이 조국 수사팀이 직접적으로 KBS 그 여기자한테 이걸 직접 흘려줄 수가 있어? 다들 이렇게 의심했을 텐데 사실 좀 프로페셔널 저 같은 이제 이제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대놓고 흘려줬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 같은 경우는 수사팀도 감찰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사이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KBS가 김경록 씨 인터뷰했잖아요. 그 재산관리인 조국 가족의 이제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 그 관련 이제 수사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가 김경록 씨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검찰 수사팀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보도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경록 씨가 빡친 거잖아요. 내가 인터뷰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터뷰했다고 안 나가? 에? 그러니까 KBS가 속였다 나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알릴레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도 현실을 잘 모르고 이제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인터뷰라는 게요. 겉으로는 인터뷰지만 사실은 사이드 백업 취재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KBS 기자는 아마 그 수사팀에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그 참고인의 진술 나왔다면서요. 피의자가 출석해서 이러이런 뭐 했다는데 뭐 검찰이 뭐 이러이런 거 실제로 의심을 한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딱히 검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되게 강력하게 부인은 안 해. 그러면은 이건 김경록 씨한테 우리가 직접 들은 내용이니까 뭐 크게 부인 안 하니까 우리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뭐 차장 검사한테 대충 뭐 나중에 뭐 항의 전화 안 오면 뭐 우리 보도 받는 거지 뭐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김경록 씨한테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부인이 실제로 뭔가 그 이제 투자 내용 실제로 어딘가에서 듣고 먼저 이 그 투자처 펀드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김경록 씨한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검찰이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기사를 쓰는 거죠. 김경록 씨한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기사를 쓰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사이드 백업 취재를 해가지고 간접 확인 취재를 해가지고 마치 검찰한테 확인 취재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사의 기자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사이드 취재했는데 검찰한테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렇게 다 자세하게 써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했겠지만 기자들이 속이는 거죠. 우리는 김경록 씨 인터뷰할 생각이 없고요. 사실은 김경록 씨는 우리 백업 여러 가지 백업 취재, 팩트 수집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인터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절대 하지 않죠. 누가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그런 걸 인터뷰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KBS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양해를 구했었어야 돼요. 김경록 씨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신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확인 취재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감안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김경록 씨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납니까? 이용당한 거라고 생각하죠. 자, 법조 기자들이 어떻게 피의 사실 확인하는지 제가 창고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알릴레오 취재진들 열심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이거 제 방송 듣고 수사 받으러 가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어깨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과연 법조 기자들이 검찰로부터 어떤 피의 사실도 전해듣지 않는 걸까요? 자.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확인 취재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검찰이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검사들이 직접 기자들을 상대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 검찰과 사실상 한 식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또 검찰 수사관들이 있죠. 수사관들도 기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기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흘려주고요. 이 검찰 수사관들 중에 굉장히 이제 한 20, 30년 이제 근무한 사람들은 거의 뭐 대접이 거의 국회의원급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국회 이제 보좌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좀 확인하러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검찰 수사관 어디 이렇게 갔더니 수사관실 방에 갔더니 서류 하나 띡 던져주더니 이 수사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볼 테니까 이거나 그냥 보시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국회의원 앞에. 굉장히 그 검찰 수사관들이 좀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들은 거의 뭐 부장검사 행세를 합니다. 거의 뭐 관용차 끌고 다니기 직전이에요. 그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 수사관들을 좀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의심하고 있어요. 검찰과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국정원 정보원들이 있어요. 이제 검찰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원들이 있는데 이 정보원들이 또한 그 국정원은 또한 기자들도 같이 상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팩트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은 것들을 이제 그 기자들에게 이 국정원이 흘려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물론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거의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조국 그 가족의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 직원들이 보수 언론에 좀 흘려주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 그거를 국정원 A라는 정보원이 만약에 검찰 출입하는 A라는 정보원이 이걸 들었어. 그러면은 그 A 정보원이 국정원의 또 다른 B 언론사 출입하는 B 정보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B 정보원이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흘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 낙마했을 때라든지 국정원의 활약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이석기 의원 막 수사 받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한국일보 기자가 거의 뭐 그냥 수사 그 서류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보도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흘려준 거죠. 거의 그건 100%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흘러가는 경로들이 저는 국정원 직원들도 상당수가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좀 공격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어떤 특정 유명인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망신 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그 논두렁 그 시계 사건 있잖아요. 그거 뭐 검찰은 자기들이 흘린 적 없다고 이제 계속 발뺌하고 실제로 나중에도 좀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거 국정원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국정원 직원이 정보원이 검찰한테 어떤 게 뭔가 이렇게 흘려받은 거죠. 그걸 가지고 SBS 기자한테 야 이거 수사팀에서 논두렁 시계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거 버렸대. 버렸다고 진술했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부정확하게 이제 전달 과정에서 약간 이제 윤색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려진 게 아닌가. 저는 거의 이것도 100% 확신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그 장관도 분명히 이제 국정원 쪽에서 그렇게 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뭐 일반인이 기자가 도대체 합법적인 방식으로 알 수 없는 피의 사실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취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이거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피의사실 확인 방법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도 좀 영업 기밀로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는 좀 어렵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법조 기자들이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리는 피의 사실 흘린 적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래 아마추어들끼리 100%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유시민 우리 이사장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뭐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 참 배당이 됐죠. 그러면은 명명백백 밝혀질 리가 없고 명명백백 감춰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 그래야 이게 역으로 정말 KBS 법조팀이 어떻게 이렇게 피의 사실 전달받았는지 이게 경찰이 확인해줘야 수사를 해야 이게 확인이 될 텐데 검찰은 당연히 감추겠군요. 아무튼 간에 갈릴레오 우리 제작진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 영업기밀이나 다름없는 이렇게 법조 취재 관행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검찰, 이 수사기관이 법조 기자들을 활용해서 이 법조 기자들이 검찰과 한 몸이 돼가지고 검찰이 그리고 싶은 세상대로 그렇게 우리 언론이 법조 보도를 만들어가는 관행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조 기자들이 의도했던 건 설사 아니더라도 정보에 목말라 있는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측면에서는 기자들이 뭐 슈퍼 의뢰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과 유착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흘려주는 피의 사실을 잘 전달해야만 능력 있는 기자가 되고 앞으로 계속 단독 보도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기자는 결국 능력 있는 기자가 돼서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진 악마 같은 그런 괴물 기자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부려먹기 좋은 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법조 기자를 한 2, 3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에 이제 좀 못해 먹겠다. 난 이런 거 진짜 못해 먹겠어. 그러면 1년 만에 방출됩니다. 저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검찰 입만 바라보면서 뻗치기 이런 거 역겨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능력 없는 기자가 돼서 스스로 방출하는 거죠. 자, 시사 바리스타. 다음에도 또 어떤 기자들도 전달해 드리지 않는 재미있는 시사 정보 이야기 한보따리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자 2,000명 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